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을 돕기 위해 10만의 지원군을 보내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설들은 가짜뉴스라고 러시아 외교부가 8월 11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반 네차예프 러시아 외교부 부대변인은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허위의 스토리를 소위 군사 전문가라는 이들이 마구물어 전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반 네차예프 부대변인은 우리가 책임지고 밝히건대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 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논의가 오간 적도 없고 북한의 지원군을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배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군과 도네츠크, 루간스크 공화국군은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의 임무를 완수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10만이라는 병력은 물론이고 1만 명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황당한 소리입니다. 북한군 파병선은 건설 근로자 파견 논의를 잔뜩 부풀린 가짜뉴스입니다. 도네츠크 공화국 지도자 데니스 푸실리는 솔로비오프 라이브란 방송에서 곧 첫 번째 건설 노동자 단체가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데니스 푸실리는 러시아어로 브리가다, 영어로 브리게이드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브리게이드라고 하면 군사용어로 여단이란 의미도 있지만 사회주의권에서는 건설병단의 단, 일꾼의 집합체도 브리게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여단이라고 번역해 마치 군 병력을 파견한다고 떠드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안보 불안만 조성하는 소위 전문가들의 얘기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한각에 건설이냐는 견해도 있는데 이 역시 엉터리입니다. 러시아군이 해방한 마리오폴만 봐도 도시 전체가 복구와 건설로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일손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했을 때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는 예에서 시끄러웠었는데 워싱턴에서는 아주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팍스 뉴스만 봐도 낸시 펠로시의 아시아 방문이 좀 의심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팍스 뉴스의 제시 워터스 프라임 타임에서는 성인이 돼서도 거물 정치인인 부모의 편승에 돈을 벌고 있는 자녀들의 사례로 낸시 펠로시의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 해외 이국적인 나라를 방문해 외교 놀이도 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돈을 세는 기가 막힌 스토리라고 제시 워터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헌터 바이든이 중공 사업가로부터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고 러시아 성매매 조직에 자금을 대는 등 탈선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의 경쟁자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폴 펠로시 주니어라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아들 폴 펠로시 주니어는 출근부에 체크를 하는 정식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늘 백수로 지내면서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이번에는 낸시 펠로시가 그를 비행기에 태워 아시아로 데려갔다고 제시 워터스는 말했습니다. 폴 펠로시 주니어의 이름은 방문단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그가 엄마를 따라갔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낸시 펠로시의 순방 사진을 보면 간간히 뒷줄에 얼쩡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진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촬영된 겁니다. 폴 펠로시의 모습은 싱가포르와 일본에서도 외신 촬영 기자의 사진에 나왔습니다. 웃기는 것은 낸시 펠로시를 따라간 미국 기자들은 이를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진짜 몰랐던 건지 모르는 척 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시 워터스는 또 폴 펠로시 주니어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착용했던 퍼플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폴 펠로시 주니어는 선출직 공무원도 펠로시의 보좌관 신분도 아닌데 타이완에서는 차잉원의 환영을 받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숨기려 한 것 같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 총통부를 찾아 차잉원 총통을 예방했을 때 총통부 통역은 손님들을 소개하면서 미스터 펠로시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폴 펠로시는 사실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청통부에서 의전의 사전 조율이 잘하는데 참석한 줄로 알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타이완 청통부에서는 미스터 펠로시를 소개했지만 정작 펠로시 하원 의장실의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행사 스크립트에서는 미스터 펠로시란 이름이 삭제됐습니다. 제시 워터스는 낸시 펠로시가 아들을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크를 던졌습니다. 폴 펠로시 주니어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유명해 그의 별명은 The Fresh Prince of San Fran이라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제시 워터스는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의 빌부터 먹는 한량인 듯 폴 펠로시 주니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폴 펠로시 주니어는 리튬 광산회사 두 곳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낸시 펠로시가 방문한 타이완이 리튬 배터리 생산의 글로벌 강자라는 겁니다. 타이완뿐만 아니라 폴 펠로시 주니어에게는 싱가포르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싱가포르의 에너지 부문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시 워터스는 폴 펠로시 주니어가 왜 엄마를 따라 아시아 순방에 동행했는지를 취재하기 위해 하원 의장실에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걸어봤지만 응답이 아예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시 워터스는 낸시 펠로시가 방문한 한국 역시 폴 펠로시 주니어가 비즈니스를 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폴 펠로시 주니어의 회사가 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계약권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제시 워터스는 폴 펠로시 주니어가 부친처럼 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낸시 펠로시에 늘 편승한다고 말했습니다. 폴 펠로시 주니어가 고용돼 봉급을 받는 회사는 무려 5개인데 모두 연방기관의 조사 대상이라고 제시 워터스는 밝혔습니다. 폴 펠로시 주니어가 연루된 회사는 모두 사기꾼, 범법자, 전과자와 관련돼 있으며 암호화폐 사기 같은 커다란 스캔들에도 휩싸여 있다고도 했습니다. 폴 펠로시 주니어의 추모는 지금 당장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시끄러웠습니다. 폴 펠로시 주니어를 고용한 5개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되자 그는 샌프란시스코 수사당국의 조사관에게 뇌물도 건네려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폴 펠로시 주니어의 전 여자친구는 타이완 출신의 카리나 펑이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폴 펠로시가 돈을 갈취하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수사당국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폴 펠로시 주니어는 크랙 파이프만 빠진 또 다른 헌터 바이든이라고 제시 워터스는 비판했습니다. 제시 워터스는 정치 엘리트 가족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납치자의 돈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항공기편으로 해외에 가서 외국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모자라 기업가와 만찬을 해가면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그는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감시해야 한다고 제시 워터스는 말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이 아들 헌터를 비호하고 허물을 감추는 것처럼 낸시 펠로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폴 펠로시 주니어의 흔적이 낸시가 순방한 아시아 각국에 남아있지만 낸시는 그 증거를 박박 문질러 지우려 하고 있다고 분개했습니다. 제시 워터스는 폴 펠로시가 부인 낸시 펠로시의 정보로 주식 내부자 거래를 하는 동안 아들은 아시아에 슬그머니 가서 구린 장사를 한 의혹이 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낸시 펠로시의 정보로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 콜 옵션을 사들이는 식으로 재테크를 했던 폴 펠로시는 음주운전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폴 펠로시는 보시는 것처럼 키도 크고 틀이 참 좋습니다. 겉으로는 젠틀하고 멋있는 노신사인데 82세라는 만년에 구설수가 휘황찬란합니다. 지금 폴 펠로시는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물론 머그샷도 찍혔는데 처음에는 경찰이 한사코 공개를 거부하다 지금에서야 공개돼 미디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머그샷은 범죄자로 체포되면 경찰이 기록용으로 찍는 사진입니다. 가족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모두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폴 펠로시는 지난 5월 캘리포니아 나파에서 포르쉐 2021년식을 몰고 가다 국도변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경찰의 체포 당시 눈이 충혈돼 풀린 상태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혀도 꼬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체포되면서 그는 경찰관에게 라이센스와 함께 11-99 재단 카드도 건넸습니다. 11-99 재단은 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경찰관을 지원하는 자선 재단입니다. 단속되면서 잘 봐달라고 건넨 겁니다. 낸시 펠로시는 아들 문제도 그렇고 남편 문제도 나몰라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정세에 확 불을 지르고 귀국한 낸시 펠로시는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칭찬하려 한 것이고 중공이 타이완을 고립시킬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현상 변화에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중공이 자기의 방문을 구실로 군사훈련을 뉴 노멀로 만들려 시도하고 있지만 그걸 방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말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펠로시가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에 왜 갔는지는 딱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